진짜 부자와 가난한 거에 대한 얘기. 예. 부자 가난한 얘기. 제가 사주를 볼 때 정말 많이 그 상담자분들과 뭔가 설전이라고 해야 되나? 설전. 설전 아닌 설전을 한 것 중에 하나 예 라고 보여져요. 부유했냐 부유하지 않았냐,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사주에서는 부유하와 가난하다, 부자냐 가난하다 이게 되게 어느 정도 좀 나오는데 상담자들은 이해를 못 해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재적 관점을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현재. 무조건 현재. 과거에 아무리 부자라도 현재 부자가 아니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근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없어요. 과거와 현재는 동일한 겁니다. 현재와 미래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과거에 부자였다 그러면 현재에도 부자였다는 얘기가 일부 섞여요. 예. 그냥 그렇다 현재도 부자라는 얘기보다는 내 인생이 부자였다라는 게 섞입니다. 부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0 살이에요, 50 살. 50 살인데 20 살에서 40 살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40 살에서 50 살까지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럼 제 사주는 부자로 나올까요? 부자로 안 나올까요? 이게 쪼끔 애매한데 정답은 부자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답니다. 예. 부자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그 왜 높다라고 하느냐 왜냐면 부자다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고요. 이때 앞에서 20 년을 벌었던 게 운빵으로 번 게 아니라면은 만약에 운빨 로또 막 이런 거면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주가. 근데 만약에 이때 20년 동안 나의 능력이나 의미 있게 벌었다 그러면 부자 사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형태의 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버는 형태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버는 모습의 형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자기가 그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까지 집이 잘 살았어요, 어떤 분이. 근데 고등학교 때 망했어요. 아버지가 말아먹었어요, 약간. 좀 크게. 그래도 내 사주에서는 부모님이 부자로 나옵니다. 겪었잖아요, 그거를. 예. 그거를 겪었잖아요. 그럼 부자 맞아요. 부자로 나와요. 부모님이 "부자였다."라고 "부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재적 관점으로 몰고 가면요. 사주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얘기가 가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주는. 중요한 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내 사주가 부자 사주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부자로 무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현재 가난한데 내 사주는 부자 사주다 그러면 미래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또한. 또한. 예. 미래에 불을 일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걸로. 예. 근데 내 사주가 부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부자는 안 될 거예요. 진짜 로또 같이 이렇게 일방적인 한타에서 뽀록으로 버는 거 아닌 이상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거를 되게 오래 가려면 방법이 내가 만약에 로또 당첨됐다. 제가 25 살에 로또 당첨됐어요. 그러면 3년 안에 부자 사주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빨리. 그 로또 당첨금 가지고 부자로 예상되는 여자 사주랑 실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 그러면은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MP 님 안녕하세요. 근데 물빛스차이 님 말씀처럼 라면만 먹고 살거나라고 하면은 부자의 삶이 부자로 돈은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유지는 돼요.
그렇지만 삶은 부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컵라면만 먹고 산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쉽지 그게. 내 수중에 100억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뭐 다들 예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흥청망청대고 파티하고 뭐 다들 부자에게 망했다라는 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아니면은 자기가 부를 읽어서 부자가 된 시점에 사람을 잘못 들여서 그걸 좀 날렸다든가 이런 식인 경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로또 당첨되면요. 젊은 나이에 "결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 부자 사주인 여자랑 결혼하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빨리 자녀 하나를 낳아야 돼요. 사주 좋은 자녀를 하나 더 낳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낳아야 됩니다. 부자의 사주 궁금하네요.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 사주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면은 이제 진짜 많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집이 그래도 옛날에 뭐 "잘 살았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요. "아니라고 못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또 잘 살았어. 예. 들어보면 또 잘 살았어요. 잘 어느 정도 잘 살았다는 기준 또 말씀드릴까요? 부모님이 어 좀 부유했다라는 느낌은 뭘까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부유했다 느낌. 진짜 돈이 있는 거? 뭐 서울의 아파트에 살면은 부유한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옥님 안정된 수입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기사 딸린 차? 아니에요. 이거 다 말씀하시는 게 자기 사주 제가 홍옥님이랑 엠피님 사주 아니까 다 자기 사주의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 정말 신기하네요. 돈 쓸 때 안 따지고 쓰는 거 아닐까요? 길규레님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는 요한나 아르크님 의식주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삶? 어 약간 일부 뭐 정확히 다 틀리신 분도 없고 정확하게 맞으신 분도 없어요. 예. 돈 쓰는 것과 관련 있나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유했다의 가장 큰 거. 예. 안정된 삶? 아니에요. 안정된 삶이라고 아니에요. 약간 세미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교육에 힘써 줄 때 아낌없이. 예. 세미님 말씀이 제일 근접했습니다. 예. 교육에 힘써 줄 때 아낌없이. 귤귤 A님도 약간 비슷하긴 거 맞아요. 집안이 격식 있는. 사위수 님도 약간 비슷해요. 용돈 잘 도 부분. 맞아요. 예.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가장 좋다라는 거는 뭐 진짜 돈이 많은 엄청 많은 거고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핵심적인 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 부모님이 있는데 제 사주에서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되게 좋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되게 부유한 집 자녀다."라고 나와요. 가장 강력한 거. 부모님이 실제 돈보다도 부모님이 되게 좋은 명문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좋은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어 사실 좋은 명문대를 나온 부모님들의 행보는 있어요 사실은. 그건 좀 좋은 거고 근데 좋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너무 꼰대 같은 건 진짜 별로예요. 예 그건 별로고 부모님이 학력도 괜찮고 똑똑한데 외국어도 좀 하고 막 이랬다라고 하면은 사주에서 외국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왜냐면 외국어를 진짜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어를 배울 정도고 잘할 정도면이면 자녀 교육에서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어는요 단시간에 못 익혀요.
단시간에 못 익힙니다. 진짜 외국에서 살았을 수도 있죠, 외국어 잘하려면. 아니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는 10 년을 해야 돼요. 잘한다라고 하면은 10 년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어를 10년 동안 공부할 정도로 뭔가 자기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뭐 마음의 여유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지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를 한 부모님이라면은 자녀한테도 교육도 잘하고 다른 식의 소비도 좀 더 현명하게 하고 막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자녀 사주에 잘 나오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도 비슷해요. "아 그렇구나. 교육에 힘쓸 때 돈 얘기 안 할 때." 예 그렇죠. 뭐 그것도 지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역할을 깔고 가요. 요한 나르크님 말도 이것도 맞아요. "부잣집은 좋은 거 잘 먹고 잘 입고 이 두 개는 깔고 가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얘기가 어 정말로 부모 덕이 없고 가난한 집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집의 특성 중에 하나.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아낀다. 예. 너무 아낀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가난해요. 막 그렇게 수입이 크지 않아요. 근데도 유기농 음식 먹이고 애들한테 좋은 음식 먹이고 엄마가 좀 더 움직여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덕이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MP님 "헐 저희 부모님 이야기 같아요. 영어 교육에 안 아끼시고 절대 돈 얘기 안 하셨어요." MP님 부모님. 예. 이런 경우의 패턴이에요 실제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좀 구두쇠예요. 제 자녀한테 제가 돈은 있어요. 가장 최악의 부모가 그겁니다. 아파트가 이제 서울에 있긴 한데 약간의 한 아주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약간 좀 오래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되게 아껴. 되게 아끼고 살아요. 애들 교육도 신경 안 쓰고 뭐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건 둘째치고요. 제가 돈 쓰는 거는 뭐 술집 가거나 뭐 이런 데만 써요. 가장 최악입니다. 예. 서울에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냥 금액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부모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녀 사주에 부모 덕이 있다라고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뭐 실제로 뭐 진짜로도 뭐 돈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너무 좋은 거죠. 이 상황에서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도 많고 진짜 현실에서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사주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아 부모 덕 있었네요."라고 얘기하면은 막 "아니 없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막 들어보면은 학원도 다녔어 중고등학교 때 뭐 부모님 어느 정도 교육에 신경도 써 줬고 막 이래요. 근데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대학 등록금을 자기가 내고 다녔다고. 대학 등록금을 자기가 내는 것과 안 내고는 부모 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관계없어요, 대학 등록금은. 예. 대학 등록금으로 부모 덕을 논하면 안 됩니다 아예. 예. 오히려 받으면 감사한 거고 매우, 매우 감사한 거예요 받으면. '아 진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못 받았다고 부모 덕이 없다라고 욕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부모 탓을 해라." 안 되면 얘기는 했지만 20 살이 넘어서에서는 얘기는 약간 함정이에요 그거는. 예. 그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최유님 안녕하세요. 예. 홍옥님 "아빠는 안 쓰셨지만 엄마는 쓰셨으면 엄마만 좋게 나오나요?" 차라리 저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썼다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또 부모들이 괜찮은 겁니다. 대부분은 둘 다 안 쓰는 걸로 나오면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최악. 네. 가브리엘 님 "학원 보내 주고 부족한 거 없이 살긴 했는데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학원 보내 주고 부족함 없이 사는데 그냥 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서 사냐 그래도 그 부모님은 분명히 좋은 부모님이에요. 예. 부모 덕을 잇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은님, 제 친구는 어머니 홀로 친구를 키우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다 아끼는데 친구 교육에 있어서는 빚을 내서라도 해 주더라고요. 이 경우 부모 덕이 있는 건가요? 부모 덕이 있는 겁니다. 예. 부모 덕이 있는 거예요. 부모 덕이 있고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아니 그러면 부자 사주로 안 나올 텐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그 사주에서는 부모도 어느 정도 좋은 부모님이고 재물이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자녀가 그러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추후에 교육도 잘 받고 잘 돼 가지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로 인해서 더 잘 돼서 부를 일구면은 부모님이 부자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박세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박세리? 예를 들어서 실제 박세리의 삶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로 박세리 아빠까지는 아빠가 나중에 돈을 엄청 날렸다라고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박세리를 아버지가 되게 키웠어요. 그래서 박세리가 되게 잘 됐어요. 박세리 아버지는 그때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박세리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 어찌 됐든 사업을 많이 망하긴 했어도 그래도 엄청 잘 살잖아요. 그랬다라고 쳤을 때는 결국 아버지가 부자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패턴이. 그렇게 갑니다. 예. 귤귤애니 아빠한테 "너 학원비로 들어간 돈 아깝다고 2 절, 3 절, 5 절, 6 절까지 들었는데." 유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결국엔 또 부모 덕이 있다와 추후에 부자 사주냐라는 얘기는 쪼금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주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냥 그대로 느낌이. 가브리엘 물질적인 건 다 해 줬어도 둘이 매일 싸우고 자식을 귀찮아하고 잘 돌보지 않는 건요? 어 근데 그거는 약간 일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왜냐면 물질적으로 다 해 주면요 어느 정도 잘 돌보세요. 예. 둘이 매일 싸우고 자식을 귀찮아할 수는 있어도 잘 돌보는 건 돼요, 또. 예. 왜 잘 돌보는 건 되냐면 본인들은 잘 돌보지 않았어도 물질적으로 다 해 줬다는 거는 학원을 보내 주면서 다른 데를 보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돌봐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잘 돌본다라는 거는 또 가능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부모 덕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물질적으로 해 줘서 학원을 보내 줬다는 것 자체가 그 학원 선생님이 잘 부모님이 돈을 줬기 때문에 잘 돌봐 줬기 때문에 결국엔 잘 돌봐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비슷하게 우리가 애기 있잖아요. 애기들을 키우는데 엄마들이 좀 쉬고 싶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럼 어린이집에 돈을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잘 돌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잘 귀찮아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잘 돌봐 줬기 때문에 잘 돌봐 줬다고는 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얘기가. 실제로 사주에서도 그래요. 예. 결국에는 잘 돌봐 줬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요. 꼭 거기서 부모님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신이 아니잖아요. 관계도를 봤을 때. 누군가가 잘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면은 '잘 돌봄받고 있다구나.'라고 인식하지 '아 나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뭐 딴 데 가 가지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기는 없잖아요. 애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인식이 되는 건 원래 아니라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가브리엘님 자식 입장에선 결핍이 큰데요. 아이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게 제일 웃기는 얘기라니까 사실은. 결핍이라는 거는 진짜 가장 제 생각에는 좀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 '과연 부모가 꼭 필요할까?'라는 게 만약에 그러면요. 어린이집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내야 돼요. 하나도 안 보내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한 개도 안 보내야 돼. 예. 한 개도 안 보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럴 거면은 부모님 계속 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끼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어딨어요 세상에 지금. 예.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 난 부모님한테 사랑의 결핍 그거는 그 애가 이상한 겁니다. 그 애가 이상한 거야. 예를 들어서 마카롱님 지금 설명한 거랑 비슷해요. 부부의 세계 준영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둘 다 준영이한테는 끔찍한데 둘이 대환장 파티. 그 준영이가 제일 이상한 애예요. 제일 이상한 애입니다. 예. 왜냐면요. 그거는 지 변명이야. 그 애 사주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결핍이란 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결핍이란 거는. 진짜 배부른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배부른 소리. 부부의 세계 준영이를 얘기해도 아니 엄마는 의사해. 아빠는 뭐 감독으로서 성공한 사람인데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엄마가 그냥 아빠 제껴 두고라도 엄마가 의사인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인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 가진 사람이 하나 못 가졌다고 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진짜 100을 가진 사람이 하나 못 가졌다고. 예. 그거는 정말로 사주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왜 용납할 수 없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요. 뭐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위에 있는데 더 위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다 가졌으면 하는 결핍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어. 그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뭐 하나 없고 그러면 일단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에서는 뭐 얘기가 안 돼 그냥. 예.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건 재벌이 왜 우리 집은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만큼 아니냐는 얘기라서 막 되게 막 뭔가 시리에 빠진 거랑 똑같은 얘기밖에 안 돼요. 영원히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거부터가 진짜 배부른 소리가 진짜 완벽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야.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 너무 완벽한 외모에, 완벽한 성격에, 완벽한 재력에, 완벽한 능력에, 완벽한 배우자 얻고 완벽한 자식 얻어서 공부도 잘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건희도 못했는데. 이건희도 못했는데 누구도 못했어요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끝도 없다니까요 정말. 이스콜라님 저는 아끼면서 자식들 교육 충분히 시켜주고 했지만 결혼해서 사는데 딸은 사위가 바람나서 딸이 해외에서 딸 데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딸은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데 부모 마음은 끝없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쵸. 그렇긴 하지만 진짜 오히려 따님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왜냐면 보통의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삶 보통의 삶을 사는 여성보다 더 잘 사는 거잖아요. 끝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도 없이 가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삶 자체가. 예. 뭐 저도 그럼 얘기를 해 볼까요? 저도 아우 나도 사주를 보는데 저는 남자니까 여자의 삶을 살아보면은 되게 사주를 여성까지도 완벽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야 환상이잖아요. 다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를 가졌음으로써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삶입니다. 진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십만 명의 사주를 봤는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성으로서 "완벽하지 않잖아요."라는 얘기로 접근하면요. 뭐 끝이 없죠. 아무튼 사주에서 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 부모 덕이라는 부분, 뭐 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부모가 부유하고
부자라고 나오면 실제 부자인 경우들도 많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그쵸?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해서 꼭 역발상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착각을 일으켜요 원래.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얘기하잖아요. 이스콜라 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부분에서 몇 가지 빼고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거 빼고 "이혼해서 딸이 혼자 살아요."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들은 뭐라고 인식해요 기본적으로? 딱 두 얘기 뺐어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 뺐어요. 이거하고 그냥 사이가 남편이 바람 나서 딸은 그냥 혼자 살고 "딸 데리고 혼자 살아요."라고 하면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되게 가난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식당에서 일하면서 딸을 어렵게 벌어먹여 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딸 데리고 공부하고 살면은 행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뭐 "이혼한 뒤에 딸 데리고 삽니다." 이러면은 막 환상의 나래를 펼쳐요, 나머지에서.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근데 결국에는 "해외에서 딸 데리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얘기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얘기 잘 안 해요, 당사자가 얘기할 때. 예. 그냥 외국 나와서 "딸 데리고 혼자 살아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불쌍하다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어 뭐라고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해외에서 혼자 그렇게 살면은 풍족하게 안 살잖아요, 풍족하게. 뭐 진짜로 자기는 여기서 월 500 으로 사는데도 풍족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 월 200 으로 살더라도요. 풍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그렇게 주고 살면요 부모 덕 있는 겁니다. 예. 부모 덕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생각 안 한다고요. 상담자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현실은. 예. 사주에서는 그냥 부모 덕이 있게 나오고 실제로 이스콜라 님의 따님께서는 부모 덕이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게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사주가 통계학이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통계학이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서 아무리 이렇게 만약에 제가 통계를 직접 내고 다녀요. 막 사람들 조사하면서 "부자세요?" 다 틀려요. 자기는 부자 아니라고 하고 부자라고 하고 부자 아니라고. 금액 부자인데도 부자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통계학이 아니에요. 통계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냥 아예. 아 사비나 님 상담 때 부모 덕 있고 잘 살았다고 하신 거 이제야 이해되네요. 아 그쵸. 아마 사비나 님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포함될 겁니다. 진짜 부모도 없다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로 부모도 없다 얘기 드릴까요? 너무 제가 왜 없다를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냐면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예. 되게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상담자분. 그래도 사주를 이제 배우고 이해하려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부모도 없다. 부모도 없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답니다. 예.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예. 전혀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 덕이 없다 일부 되고요.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한다. 예.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중간에 해본 적도 없고 과거에 한 적도 없고 현재도 안 하고 미래에도 안 할 것 같다. 부모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라면. 부모님이 어 뭐 그래도 만약에 뼈 빠지게 일해서 나한테 학원을 열심히 보내고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부모 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과거도 안 하고 현재도 안 하고 미래도 할 생각이 없고 나한테 교육도 관심 없다. 그런 부모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설령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뭐 단순하게 벌더라도 몸으로 때우면서 노동을 통해서 벌더라도 부모도 없을 겁니다. 절대. 예, 없어요. M님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부모 덕이 없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요, 미래에 부자가 되거나 미래에 가능성이 있을 확률은 그냥 0%입니다. 영원히 없어요. 예. 영원히 없다. 그리고 뭐 부모님 사이가 좋다 나쁘다는 실제로 부모 덕이 있다와 없다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예.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부모 덕이 있는 겁니다. 베네사님, 부모 덕 없었는데 우리 아가씨 결혼 잘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데 아닐 겁니다. 예. 뭔가 이거 봐봐. 베네사님도 뭘 많이 빠뜨렸어요. 굉장히 뭘 많이 빠뜨렸어요. 아까 얘기처럼 그거를 다 빠뜨린 겁니다. MP 가수 이적의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 관심 안 가지시고 네 일이라고 가르치시고 다만 어머니가 항상 집에서 공부하셨다는데 그런 경우 부모 덕이 있는 건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가 했냐 안 했느냐도 얘기했잖아요. 자식 교육에 신경 안 쓴다. 근데 부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했고 오늘도 하고 미래에도 할 거다. 그럼 부모 덕이 있는 거예요. 예. 부모 덕이 있는 겁니다. 자식 3형제 모두 서울대 갔다는데 자식의 능력이 뛰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 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유한나르크님 부모 덕도 그렇고 인덕도 좋다고 하면 왠지 머릿속에 회장님이 날 끌어주고 그런 로또 같은 상상하니 인덕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다들 부정하시는데 예, 맞아요. 다들 저렇게 생각해요. 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드라마. 이 세상에 좀 드라마는 정말로 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적 부모님 관심 안 가진 건 공부하라고 재촉을 안 하신 거겠죠. 이적이 강남에서 학교 다녔는데 관심 없으실 리 없어요. 아 그쵸. 그것도 일부 있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예. '간섭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적 어머니가 무슨 책도 내시고 좀 인텔리한 느낌?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도 책 많이 보고 제가 TV 없애라 그랬잖아요, 애들 잘 키우려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덕 있냐 없냐.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좋은 직업에 돈이 많아요. 그럼 부모덕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부모님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과거에 공부했다. 좋은 직업은요 현재도 일부 공부해야 돼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현재 공부해야 돼요. 미래에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돼요. 예. 그게 공부가 뭐가 됐든 부동산 공부든 뭐가 됐든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로 공부도 잘해요. 부모 덕이 사주에서도 부모 덕이 있다라고도 나와요. 예.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한테도 그게 고대로 가서 자녀 사주에도 이게 부모 덕이 있다가 쏙 박힙니다. 예. 그래서 가족 사주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사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충만시켜 줬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도. 예. 그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게 너무 근데 결국엔 그 책도 보고 공부하시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그게 또 뭐 일단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게 약간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는 하긴 일부 그렇긴 하죠. 사실은 아니라고는 영원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일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굶어 죽는데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예 일부 그것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게. 예. 유한나 아르케님 너무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박혔네요. 평가가 반성하게 됩니다. 예. 진짜. 근데 이거를 이용해 보세요. 제가 왜 사주에서 왜 이걸 얘기해 드리냐면 우리의 사주에서 부모 덕이 있게 나오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애도 공부 잘하고 나도 잘 되고 애 사주에도 부모 덕이 나오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주를 부모 덕 있는 사주를 보십시오. 그냥 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주를 잘 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바꿔 드리는 그냥 팁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연하무님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부모님 현대적 기준에서 좋은 부모님을 아까 외국어라고 했잖아요. 예.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는 그렇게 단순하게 익히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진짜 그것 때문이라고도 보고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도 연세가 이제 좀 지긋하다라고 해야 되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외국어 공부를 끝까지 해 보세요. 예. 저는 만약에 애가 6-7 살이잖아요. 같이 외국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외국어 공부를. 영어도 좋고 중국어도 좋고 일본어도 좋고 뭐 어디 뭐 베트남어도 좋고 뭐 어느 나라 언어든 같이 공부를 해 보세요, 아이랑. 예.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외국어 공부하는데 실제로 돈도 많이 들여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돈도 들어야 됩니다. 예. 진짜로 뭘 배우는데 뭐 배우느냐 안 배우냐는 배우고 있으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면요. 삶의 습관이 바뀌어요. 삶의 습관이 바뀌어요. 영어를 내가 정말로 한 5년 배웠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그 사람은 되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삶에서. 엠피님 같이 배워서 그 나라로 같이 여행 가면 너무 좋겠네요. 오 좋죠. 예. 홍옥님 아는 분은 영국에 아이랑 같이 어학연수 다녀오시더라고요. 오 되게 좋은 겁니다 그게. 길규레이님 생각해 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통할 거리도 생기고. 오 좋죠. 예.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보면요. 아무래도 여기 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빠들이 좀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빠들이. 예. 아빠들이 더 해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아빠들의 삶은 더 뭔가 직장을 나가는 거 제외하고는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퇴근 시간도 외국어 시간 배우러 다니는 거에 맞춰야 되고 오전 시간대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앉아서 뭐 이러면 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더 남자들 같은 경우가 더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습관도 배게 되고 아이와도 그렇게 하고 뻘짓 안 하게 되고 나 자신들 바람 피고 뻘짓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좀 저는 '아저씨들이 하면 더 좀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